국가, 조직, 심지어 개인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고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합의가 어려울까요? 깊이 고민해보니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끝까지 책임을 져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의 출발점은 신뢰이며 신뢰의 근거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합의를 주도했던 당사자가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처음부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 논의는 자연스럽게 그 말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의 장으로 흘러갑니다. 가까운 예로 기업 간 협업 계약에서 실무 담당자끼리는 구두로 합의했지만 정작 결재권자가 바뀌자 그런 약속은 없었다며 발을 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 책임이 문서와 공식 절차로 뒷받침될 때만 합의는 단순한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이 됩니다. 둘째, 과거를 배제하고 현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만 보자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한일 외교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양국이 경제협력이나 안보 공조를 논의할 때마다 과거사 문제가 끊임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신뢰 기반을 심각하게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협상할 수 있다면 국가 간 외교는 훨씬 단순해질 것입니다. 과거의 맥락은 현재의 판단 기준이 되며 역사적 경험은 합의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결국 첫 번째 이유인 책임 소재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과거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합의를 이끌어낼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합의는 윈인 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것과 누군가에게 손해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사 협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고용 안정을 포장하고 노조가 일부 요구를 양보하는 대신 폭지를 확충하는 식의 합의는 양쪽 모두 아쉬움이 남지만 균형 잡힌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위기를 이유로 일방적인 임금 삭감만을 강요한다면 그러한 합의는 처음부터 균열을 안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봉합된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갈등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는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이 분명하고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합의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합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합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노사. 갈등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와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합의는 갈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독일의 미디어 토론 사례처럼 투명하고 규칙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더 이상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 경직성이 높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성과 공유 모델을 설계할 때 기업과 노동관계의 제도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